예,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오늘은 단타 실력을 빨리 늘릴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종목 선정, 매매 타점 잡는 겁니다. 일단 종목 선정을 잘하기 위해선 차트 분석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매매 타점을 정확히 잡기 위해선 기법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모든 과정들을 상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가서 상위 1등부터 50등까지 매일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종목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종목마다 패턴이 다르고요.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WSI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목을 봤을 때 하락 추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띄엄띄엄 들어오고요.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제가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상한가를 간 종목이라면 무조건 분봉부터 봐야 됩니다. 자, 분봉으로 가시면 제가 세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패턴은 상한가를 도달하고 나서 종가까지 쭉 유지가 되는 패턴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 상한가를 도달하고 나서 한번 풀었다가 다시 닫고 나서 쭉 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요거는 세력들이 물량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드는 패턴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패턴입니다. 상한가를 닫고 나서 풀었다가 닫았다가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제일 안 좋은 패턴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패턴 중 WSI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첫 번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보시면 9시 51분에 상한가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면 분봉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일봉으로 넘어갑니다. 자, 일봉으로 넘어가는데 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추세도 봐야 되고요. 거래대금, 이평선, 매물대, 신용비율, 유통비율 등등 볼 게 너무 많죠. 제가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일단 121선을 살짝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거래대금도 전일 대비해서 많이 들어왔죠. 일단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차트를 좀 넓게 봤을 때 앞에 특이한 부분이 좀 보입니다. 윗꼬리 달린 캔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윗꼬리 달린 캔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요거는 세력들이 만드는 매집봉이라는 겁니다. 일단 구독자님들께서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매매가 수월해집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세력이라고 하는 집단은 물량을 매집하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박스권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가 횡보할 때 박스의 지지라인에서 물량을 매집하죠. 이게 첫 번째 대중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악재를 터뜨려서 매집하는 경우죠. 말 그대로 뉴스를 띄워놓고 주가가 빠질 때 바닥에서 담는 경우인데 자주 쓰는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거 자주 쓰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나오는 케이스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 케이스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매집봉이라는 케이스입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로 나오는데 양봉으로 나올 수 있고 음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주가가 여기 시작해서 꼭대기까지 올랐다가 다시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왜 올리는지, 누가 왜 올리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자, 보세요. 제가 10월 25일 매집봉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0원에 시작해서 1,780원까지 갔다가 1,510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제가 쉽게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1,500원 부근이죠. 여기 시작했다가 1,780원까지 갔다가 다시 일로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행동을 왜 하냐 이거예요. 앞에 보시면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시간을 돌려서 볼게요. 이때죠. 여기 바닥 구간에서 싸게 담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1,600원, 1,700원 중간에 담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1,800원, 1,850원, 1,900원까지 높은 구간에서 담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가 높은 가격대, 여기가 중간 가격대고요. 여기가 되게 싸게 잘 산 곳이죠.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을 겁니다. 여기서 주가가 2,000원, 2,100원, 2,200원 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볼게요.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빠지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지금 힘들 겁니다. 자, 그러다가 주가가 한번 본인들의 평단까지 올라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1600원, 1500원, 1700원 얼마든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특정 가격대의 물량을 많이 매집해 놨는데 내 평단까지 올라왔습니다. 혹은 플러스 라인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대부분은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거래 대금을 통해 확인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과 거래 대금을 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아, 이거는 매집봉이라는 건데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띄운 캔들이구나.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앞에 물린 개인 투자자들, 앞에 싸게 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 차익 물량, 본전 물량을 매도 물량으로 내놓았구나라는 그 과정 자체를 그릴 수 있어야죠. 이해하셨습니까?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그리는 과정들을 모두 배웠으니까 제가 지금은 이 캔들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캔들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캔들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죠.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물량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박스권에 있는 물량들 이제 다 나왔다는 겁니다. 이 캔들은 여기 물량을 받아낸 거고요. 이 캔들은 여기 하락 물량을 받아낸 거고요. 이 캔들은 여기 물량을 받아낸 거고요.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데 이걸 왜 하는 걸까요? 결국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확보했구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 매집봉을 분석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매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하락 추세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세력들이 어느 정도 매집을 해왔다라는 것이구나. 자, 그런데 이 하락 추세 구간에서 강력한 상한가가 121선을 돌파한 채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모두 매집하고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것이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거의 다 매집해 놨으니까 시가에 짧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가에 짧게 들어가서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단타 매매가 가능합니다. 시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방금도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다 보니까 한번 물량을 흔들고 갈 수 있습니다. 주가를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121선 장기 평선을 기점으로 음봉으로 빼고 나서 양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혹은 음봉 2개 더 빼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세력들의 마음인 겁니다. 물량을 거의 매집해 놨으니까요. 자, 이 대표적인 패턴, 대표적인 종목이 어떤 게 있었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IA라는 종목이 딱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시가에 짧게 들어가거나 혹은 120 눌릴 때, 음봉으로 눌릴 때 양음량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죠.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121선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는데 매집봉이 하락 추세 구간에서 여러 개 출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캔들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물량을 자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캔들입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세력들에게 넘어갔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WSI와 IA는 되게 비슷한 패턴입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를 어떻게 갔냐 이겁니다. 결국 세력들이 하락 추세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거래 대금과 매집봉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종목에 맞는 그 패턴에 맞는 전략 투트랙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시가에 짧게 들어가서 치고 빠지거나 아니면 눌릴 때 양음량으로 들어가거나 이 두 가지 전략을 제가 세워드렸으니까 이 기존 전략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하실 때 꼭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모니터랩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방금 WSI랑 똑같이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봐야 하는 건 고정되어 있어요. 상한가 간 종목은 무조건 제가 어떤 것부터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공식입니다. 분봉부터 보셔야 돼요. 그럼 분봉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강하게 닫았는지. 두 번째, 상한가 닫았다가 풀고 나서 바로 닫았는지. 요거 물량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이 패턴이 나오면 아예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모니터랩이라는 종목은 분봉상 어떤 패턴인지만 확인하고 다시 일봉으로 넘어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분봉 보시면 아까 WSI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상한가 닫고 나서 쭉 유지가 된 케이스죠. 깔끔합니다. 자, 이제 일봉으로 넘어와서 매물대, 거래대금, 이평선 등등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는데 지금 이 종목도 확대해서 보면 121선을 살짝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상한가가 나왔죠. 요거는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는 WSI 제가 잠깐 분석해 보자면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윗꼬리 달린 캔들 나왔고
윗꼬리 달린 캔들 나왔고, 그리고 상한가를 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보시면 매집봉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물린 흔적들이 보여요. 첫 번째 물린 흔적들이고요. 두 번째 물린 흔적들은 올해 3, 4월입니다. 이 구간이죠. 자, 우리가 일단 이 매물대를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격대를 대략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물린 가격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한 6,000원부터 고가 보니까 8,300원이죠. 한 8,000원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인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주고받았습니다. 거래 대금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구간은요. 이 구간 보시면 4,500원에서부터 한 5,700원 라인까지 대략적으로 잡는 겁니다. 물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왜 분석해야 되냐?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종목을 내일 시가 매매로 공략해 보려고 해요. 그럼 시가 갭이 뜰 수도 있고 아니면 개파락이 뜰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시가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8월 달이나 9월 달에 이 종목을 매매해서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4,000원부터 4,250원, 4,500원, 4,750원, 5,000원, 5,500원, 5,750원까지 굉장히 많은 구간대에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6,000원, 7,000원, 8,000원 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겠죠. 지인들의 추천, 개인적인 판단, 여러 가지 이해관계 얽힌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매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쭉쭉 올라가나 싶었는데 마이너스가 심해지죠. 계속 빠집니다. 지금 3,215원 최저치 찍고 나서 살짝 반등 주나 싶었는데 2,780원까지 빠지네요. 자, 앞에 매수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 들까요? 너무 힘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매물대의 원리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죠? 쭉쭉 가다가 상한가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제가 칠해놓은 선들을 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은 이제 플러스 구간이나 본전까지 왔다 이거예요. 거래대금 보니까 아직 물량을 많이 던지진 않았어요. 이게 거래대금이 만약에 190억이 아니라 1,900억이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물량들이 다 나온 겁니다. 즉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190억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이 많이 안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자,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내일 만약 시가갭 뜬다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뜨겠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물려있는 사람들 본인 평단 부근까지 왔어요. 혹은 플러스 수익 구간까지 왔습니다. 얼마 만에 온 거죠? 반년 만에 온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개장하고 나서 주가를 보는데 쭉쭉 계속 양봉으로 올라가요. 세력들이 돈을 많이 써서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편하게 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죠.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모니터랩 세력이 운전을 잘하는 세력이라면 이렇게 주가를 컨트롤하지 않죠. 이렇게 흔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전혀 버티질 못합니다. 반년 동안 기다려서 본인 평단까지 왔는데 이때 팔지 못한다면 다시 물릴 것 같은 공포 심리가 형성되면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래 대금을 보면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면 투매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캔들의 형태로 봤을 때 장대 음봉이나 유성형 캔들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이거는 시가 매매로 들어가면 안 되죠. 물론 시가에 바로 오를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내일 아침 장중의 호가창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시가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 대금을 확인하고 눌릴 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구체적인 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121선 뚫고 올라올 때 기준으로 잡는 게 121선 라인인데 지금의 주가 위치와 121선 간의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종가 라인을 기준으로 잡고 이 종가 부근에서 캔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 캔들이 나옵니다. 장대 음봉 캔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다는 것은 종가 라인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이 장대 음봉의 종가 라인이 121선 라인도 이탈했다라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캔들이 아니라 이 종가 라인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면서 붙어있는 캔들이 나온다.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신 거래 대금 많이 들어와야죠. 이 거래 대금은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 물량을 받아냈어요 라는 의미죠. 이 물량들을 받아내야 세력들이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래 대금과
캔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나서 눌릴 때 들어가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패턴이 그린 리소스가 있습니다. 우리 기존 구독자님들에게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이때 121선 라인을 살짝 터치하는 상한가가 나왔는데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앞에 거래대금 잡혀있는 매물대 구간이 있으니 이 물량들 나오는 걸 확인하고 종가가 유지되면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죠. 다음날 캔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캔들이 나옵니다. 근데 핵심은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1,000억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거래대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물량들을 다 받아냈다, 소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쭉쭉 올라갑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모니터랩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거는 121선을 많이 돌파했기 때문에 이 121선 라인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이 종가 부근만 지지해주면 됩니다. 4,400원 부근만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실린다면 충분히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수젠텍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상한가니까 분봉으로 바로 가셔야 되죠. 분봉 맞는데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했어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패턴입니다. 잘 닫아놨다가 풀어놨어요. 그리고 닫고 다시 풉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바로 패스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도 보겠습니다. 랩지노믹스 보시면 이 종목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바로 나와야죠. 분봉으로 갑니다. 분봉으로 갔는데 13시 24분에 상한가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종가까지 쭉 유지가 됩니다. 요거는 첫 번째 패턴이죠. 이러면 일단은 일봉으로 가서 분석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봉으로 볼 때는 거래대금 이평선 매물대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지금 상한가를 도달했는데 121선, 61선 장기 이평선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모니터랩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앞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평균적으로 얼마가 들어왔냐면 2천억 정도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3천원부터 대략적으로 3,950원까지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흔적으로서 나타나죠.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은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겠죠. 자, 그런데 이분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쭉쭉 빠집니다. 손실이 정말 커지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본인들의 평단까지 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네모난 박스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내일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보는 거예요. 내가 10월 달에 종목을 매수해서 약 3개월 정도 물려 있다가 이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흔들기 시작한다면 물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제 기법 중에 적산병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적산병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연속적으로 두 개가 출현한다면 그때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는 기법인데 지금 앞에 보시면 첫 번째 매물대 구간이 있고요. 두 번째 매물대 구간이 있죠. 그리고 지금 상한가를 갔죠.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날 장대 양봉 하나 더 나오는 거 보고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이 물량들과 이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정말 힘있게 치고 올라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니터랩이랑 좀 비슷한데 모니터랩은 눌릴 때 들어가는 개념이고요. 요거는 적산병 기법으로 봤을 때 양봉으로 뚫고 올라갈 때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좀 공격적인 배팅을 주로 한다 하시는 분들은 랩 지노믹스를 살펴봤다가 내가 원하는 캔들, 내가 원하는 자리가 나왔을 때 짧게 들어가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내가 좀 안정적인 성향이고 차분한 성격이고 느긋하게 매매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모니터랩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싹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싹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죠?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린 리소스와 너무나 비슷한 패턴입니다. 자, 보시면 121선 아래 상한가를 갔죠. 일단 우리가 상한가 간 종목은 습관적으로 분봉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9시 27분에 상한가 닫고 나서 쭉 갔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패턴이니까 너무나 좋은 패턴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이제 여러분들 분봉 봤으니까 일봉으로 넘어오셔야죠.
일봉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영상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이동평균선, 매물대, 거래대금입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100억 채 안 들어왔는데 앞에 8월달, 9월달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0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이라고요? 매물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실까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상한가를 갔는데 우리가 앞에 거래대금 들어온 구간 매물대를 왜 봐야 되죠? 정답은 매수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함입니다. 자, 지금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바로 시가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물량이 잠재 물량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가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121선 아래잖아요. 그린 리소스는 121선을 살짝 터치했는데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상한가를 도달했는데 앞에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눌릴 때 들어간다고요. 이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물량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잠재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 싹을 제가 한번 말씀 안 드려볼게요. 그린 리소스 차트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어떤 캔들이 나와야 되고 어떤 거래대금이 형성되어야 되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직접 타점을 잡는 훈련을 하셔야 당장 내일부터 실전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답은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1000억 이상 들어왔던 곳이니까 적어도 이날 1000억 이상 들어와야겠죠. 자, 그리고 121선을 지지하는 눌림 캔들도 나와야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변형해 보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어떤 캔들이 나와야 될까요? 무조건 그냥 121선을 지지하는 캔들만 나오면 되나요? 자, 그러면 거래 대금이 만약에 1000억 이상 실렸는데 윗꼬리 길게 달린 이런 장대 음봉 캔들이 나와도 되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물량을 흡수했다라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던졌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캔들은 윗꼬리 아랫꼬리가 균등하게 달리는 이런 캔들, 도지형 캔들이 제일 좋은 캔들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매수세도 있었고 매도세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망치형 캔들 혹은 팽이형 캔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거부감을 느낄 만한 캔들만 아니면 됩니다. 우리가 거부감 느낄 만한 캔들은 뭐가 있죠? 이런 캔들 보면 거부감 들지 않나요? 장대 음봉 이런 것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캔들만 121선에 나온다면, 정확히 눌린다면 그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거래대금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주식이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싹은 제가 그린 리소스랑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종목 ICTK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는데 좀 확대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자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죠. 자, 파동이라는 말과 눌린다는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지금 보시면 12월 9일에 바닥을 찍고 나서 한번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오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모양을 봤을 때 알파벳 N자와 같잖아요. 이 자리를 우리가 상승 N자 파동 자리라고 합니다. 제 유튜브에 제가 이 강의 영상을 올려놨는데 제가 요거를 제가 쉽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승 N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간을 세 가지로 나눠서 논리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상승했던 구간. 1차적으로 상승했던 구간을 먼저 해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 구간은 눌리는 구간,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간은 주가가 다시 올라갈 때를 의미하죠. 이때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보실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거래 대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정도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때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간단하죠.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빠진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가가 눌릴 때, 빠질 때를 의미합니다. 빠질 때는 거래 대금이 실리면 안 됩니다. 일단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그냥 공식처럼 받아들이세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안 실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상승 파동 구간, 다시 눌렸다가 상승하는 구간을 의미하는데 이때가 마지막 구간이죠.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전고점 라인, 여기서 전고점 라인이라고 하면 어디를 의미할까요? 이 라인이죠. 1차 상승 파동 구간, 처음 상승했을 때의 고점 라인을 의미합니다. 이 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 상승 N파는 우리가 이 개념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이상적인 상승 N파니까 매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구간으로 나눠서 왜 봤습니까? 상승 N파가 제대로 나왔는지,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지 분별하기 위해서 이 상승 N파의 형성 과정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잘 만들어졌잖아요. 매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타점도 잡을 줄 알아야겠죠.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파실 건가요? 이거는 일봉 매물대로 가는 거예요. 보는데 앞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보이네요. 거래대금도 되게 많이 실렸습니다. 이런 매물대가 보이면 또 이 매물대 근처에 주가가 위치해 있으면 한번 눌렸다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앞에 이 매물대, 이 네모난 박스 구간이 없었다면 바로 종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표적인 패턴이 전진건설로 보시죠. 보시면 상승 N파가 나왔습니다. 이때 제가 봐야 될 것은 상승 1파 구간에서 거래대금 얼마나 들어오는지, 눌릴 때 거래대금 안 들어오는지 이거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올라갈 때 전고 라인 돌파하는지, 거래대금 실리는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대금 실리면서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이날 바로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날 수익 구간이 한번 잡히죠. 대신 전제 조건은 매물대가 없어야 돼요. 자, 그런데 ICTK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러면 종가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일선 기준으로 음봉으로 눌릴 때 들어가는 것이 더 확률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이 뭐가 있습니까? SOS랩이라는 종목이 있죠. SOS랩 차트 보시면 상승 파동 나오고 눌리고 올라가는데 앞에 매물 구간이 있다 보니까 바로 가지 않고 음봉으로 잠시 쉬었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ICTK도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했습니다만 거래대금 봤을 때 아직 차익 물량을 많이 받아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익 물량이라고 하면 이 구간, 여기서 담았던 사람들도 지금 플러스 구간이죠.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물량뿐만 아니라 이 물량도 생각하셔야 되죠. 여기 보시면 7,000원부터 높게는 11,000원까지 담은 사람들도 있는데 거래대금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차익 물량까지 생각해 봤을 때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눌릴 때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확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종목들을 모두 다 살펴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가지고 매일 꾸준히 차트 분석하시면서 종목을 찾아내는 훈련, 타점을 정확히 잡아내는 훈련을 하신다면 단타 실력이 단기간 내에 향상될 것이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차트 공부방 링크 올려둘 테니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